네, 웃으면서 즐겁게 시작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전략에도 좀 희망이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금요일이네요.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신가요? 삼성생명이요. 삼성생명 들고 계세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0만 500원. 10만 500원이요? 예. 네, 30%. 30%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10만 5,500원입니다. 혹시 시청자님 들어가실 때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하고 들어가셨어요? 아이, 삼성, 그룹에 이슈가 있다 지배구조 해서. 이슈요? 아, 그때 들어가셨군요. 가운데, 이것은 10만 8천 금방에 가면 그러고 좀 미끄러지고 그런 모양이네요. 10만 8천 원까지 올랐지만 다시 미끄러져서 그 이상 어느 정도 보신 건가요? 들어가실 때요? 아니, 어느 정도 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슈로 있으면 이 어디까지는 할까, 그러고요.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정 목표가도 찾아보고요. 왜 자꾸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밀리는지 이런 부분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정말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전략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오늘 종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입니다. 시청자님께서 10만 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오늘 종가 1.8% 밀리면서 10만 5,500원에 마감됐습니다. 먼저 강중구 전문가와 함께 의견을 좀 나눠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이 익히 이제 최근에 정말 많이 언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청자님도 그 이슈를 보고 들어가신 건데 저희가 이슈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기본적인 측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았다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실적을 좀 우리가 삼성생명 자체, 회사 자체를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은요. 일단 1분기 실적은 지금 나온 게 회사 측에서 발표한 게 한 4,100억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27% 정도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죠. 상당히 좋게 났고요. 그러한 그 실적은 컨센서스, 증권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좋은 실적이었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삼성생명하면 삼성전자의 제1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지분에 대해서. 그 배당금이 지금 올해 받은 게 한 1,500억 정도 됐는데 이게 예년보다 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에서 배당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배당에서 한 500억 정도 더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또 1분기에 법인세 환급을 한 60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예상은 한 3,500억 예상을 했는데 그러한 그 영업적인 측면보다는 비경상적인 영업 외적인 이익이 좀 증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실적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생명 하면은 역시 보험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보험 사업 중에서도 뭐냐면은 어떤 보험이 있냐면은 그 보장성 보험이 있고, 보장이 안 되는 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삼성생명은 그 보장성 신계약 기대, 그것들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걸 제가 한번 도표로 한번 나왔는데,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사망 보장 중심의 그 보장성 신계약 증식이 상당히 높다.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그 업계에서 보시면은 1위고 그리고 또 영업력이 상당히 탁월한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그러한 계약에 따른 성장세가 뚜렷하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도 이제 삼성생명이 상당히 좋은 그러한 것들이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험료를 받아서 그거를 운용을 하고 또 이제 그 계약자들한테 이렇게 또 돌려주는데요. 그러한 그 금리차, 그러니까 그 마진이죠. 마진을 이용해서 이제 보험사가 수익을 올리는 건데 최근에 그 역마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역마진이 어떤 의미냐면은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금융위기 때 상당히 높은 금리로 채권, 상당히 높게 잘 운용되던 것들이 최근에 아무래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운용하는 자산이 최근에 금리 자체는 평균 신규 투자 이익률이 한 4%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옛날에 고금리로 운영됐던 것들이 신규 투자는 4%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 마진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업이익 자체는 그동안에 그 좋았던 마진 이윤 자체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보험 계약 수입이 많더라도 뭐 그렇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최근에 뭐 금리 인상이 된다 안 된다 하는 에서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또 이연되고 좀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삼성생명이 조금 영업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이익을 받는 뭐 그러한 것들이고요. 요거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영마정 스프레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 자체는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뭐 이렇게 그 예년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충분히 이번에 경산 외적인 이익이 1분기에 나타났고 또 어느 정도 순이익은 뭐 보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또 그렇다고 불안한 요인도 없다. 그렇다면은 삼성생명 주가, 만약에 회사 삼성생명 주식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해서 영업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은 1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조금 바운더리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렇게 적은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뭐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은 지금 주가가 적정 주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10만 5천 원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청자님께서 10만 8천 원까지 올라가면 다시 되밀린다. 그 이상을 좀 기대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삼성 이 지배구조 이슈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가 어느 정도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번 주부터 나오면서 거의 뭐 그룹주들이 일제히 좀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은 그거 치고는 그 안에서는 좀 견조하게 이어가고 있는 흐름인데 어떻게 좀 이슈를 봐야 되는 건가요? 현실성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시청자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제 삼성생명을 산 건지 그리고 왜 지금 시청자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은 만약에 지배구조 관련해서 삼성생명을 샀으면 뭐 삼성물산이나 우리 뭐 최근에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삼성 SDI가 있는데 왜 근데 지금 삼성생명을 굳이 삼성생명을 사셨는지 제가 그게 좀 궁금한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릴까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삼성물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세요? 예. 근데 비중은 어때요? 삼성물산이 많습니까? 생명이 많습니까? 삼성물산하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내가 삼성물산은 좀 싸게 샀어요. 예. 삼성생명도 뭐 10만 원대면 충분히 싸게 사셨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근데 삼성그룹 지배구조 관련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주식이 삼성물산이나 삼성전자 그리고 이게 또 지주사로 좀 분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늘 또 삼성생명 의뢰를 하셨지만 삼성생명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생명이 지배구조 관련해 갖고는 아주 다른 여타 회사보다도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거 유지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의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입니다. 지금 이재용 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약 21%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에버랜드에서 19%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삼성문화재단에서 한 10% 갖고 해서 삼성그룹에서 한 5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세계에서 한 1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일가가 물경 60%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오늘 날짜로 보면은 한 13%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73%가 지금 사장돼 있는 물건이고 시장에는 총 발행 주식 2억 주 중에서 한 1,700만 주 정도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여타 주식보다도 왜 삼성생명에 대해서 삼성그룹 관련해 갖고 제일 지분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역시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삼성생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결국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회사인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이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왜 핵심사라고 보냐면은 결국 만약에 이재용 회장한테 만약에 이 대권이 넘어간다라면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은 결국 이재용 회장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최근에 말씀을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재용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상당히 주가가 고평가되는 고평가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삼성 SDS나 삼성 에버랜드 뭐 요거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삼성 생명이 이 아버지로부터 아들로서 지분 이동이 되면 역시 그 핵심 주식은 삼성생명이고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제일 상당히 갖고 있어야 될 그리고 지분이 가치가 주가가 상승해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주식은 역시 삼성생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자체는 아직까지는 그게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생명 주가가 약하지만 결국 그게 이루어진다고 본다면은 역시 핵심 포인트는 삼성생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은 그 제가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생명이 전자와 물산 그리고 여타 회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 지분 가치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삼성생명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도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이신 것 같아요. 이 이슈가 터진다면 확실한 수혜주인데 이슈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럼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주가 전략을 좀 세워본다면 시청자님은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제가 그 삼성생명 주가 그래프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그 삼성생명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일단 주봉을 한번 이렇게 띄워봤는데요. 주봉상으로 보면은 삼성생명은 거의 뭐 몇 년간 특히 뭐 2013년도에서는 뭐 거의 10만 원 전후로 해갖고 박스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한 10만 원에서 한 10만 5천 원 그리고 밑으로는 한 9만 5천 원 이 정도 오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삼성생명이 좀 올라가는 듯해서 사면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빠지면 팔고 그러니까 삼성생명을 사면은 이건 무거운 주식 그리고 주가도 별로 안 움직인다. 뭐 지겨워서 못 갖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근데 하지만 최근의 양상을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근의 양상은 그러니까 주가가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큰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다가 일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용트림 그러니까 쌍바닥 모양이죠. 쌍바닥을 모으면서 크게 흔들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최근에 10만 8천 원 찍고 다시 10만 원까지 뺐다가 다시 어제 10만 8천 원을 찍어놨는데요. 그러면서 큰 용트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당히 타이트하게 옆으로 그렇게 횡보하는 국면에서 한번 탄력을 주기 위해서 큰 용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두 달간 수급에서 본다면 외국인들이 한 250만 주를 샀고 기관이 한 150만 주를 샀습니다. 특히 요번에 올라올 때 개인들이 상당히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요 일주일 사이에 한 50만 주 이상을 팔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물량을 뺏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는 만약에 지금부터 11만 원대까지는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겹게 그러면서 밑에서 매집하면서 올라가겠지만 11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은 의외로 가벼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목표 주가는 11만 원을 돌파하시는 것을 보고서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1만 원 돌파한 다음에 한 12만 원 일단 목표 주가 1차 목표 주가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매 단가는 최근에 저점인 한 9만 8천 원 정도를 제가 손절매 단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 10만 8,500원을 뚫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네. 만약 이 이슈가 잠재적으로도 계속해서 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지배구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이재용 회장한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지금 당장 움직이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은 상속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자체에서는 삼성생명이 크게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중에 돌아다니는 물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매수 주체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고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뭐 조금 길게 보시고 보유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삼성물산도 갖고 계셨네요. 알겠습니다. 예. 좀 전략에 도움 되셨어요? 예.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또 나중에 11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전화 주시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삼성생명이었습니다. 두 분의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중구 전문가 투자 의견은 보유고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9만 8천 원입니다. 대신증권 김현웅 PB 목표가가 11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9만 9천 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 사연인데요. 1544님께서 8호를 사셨다고 남겨주셨습니다. 5,090원에 사셨고요. 40% 물량이 적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4,625원 선에 오늘 종가가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자, 김현욱 PB님, 이 종목 대표적인 백신 주잖아요. 이 메르스 그렇죠. 얘기가 나오면서 그때 들어가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장에서는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7%나 올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최근에 이제 그 권리락이 한번 있어서 유무상증자를 발표하고 권리락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이제 가격이 왜곡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반영이 돼서 어떤 오버행 이슈로 작용을 하다가 오히려 이렇게 오늘 그 신주 인수권 증서가 신규 상장됐거든요. 6월 13일 날.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리스크는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이유 없이 오버행 이슈로 빠졌던 부분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단 이 파루가 손세정제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백신주, 방역주 이렇게 엮이잖아요. 근데 별로 상관이 없어요. 손세정제는 크게 이제 실제적인 어떤 실적에 도움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없고, 어떤 AI가 발생하거나 이번 메르스가 발생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이 되면은 또 급등했다가 또 다시 다 내려갔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주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루가 조금 특이한 것을 보면은 1분기부터 실제로 흑자 전환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왜 그랬냐 좀 보면은 바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 어떤 업체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매출 비중의 80%가 태양광 발전 분야입니다.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승자 독식이 폴리실리콘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에서 승자 독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는 인고시나 웨이퍼에서는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SKC 솔믹스 같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파루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실적이 흑자 전환되긴 했습니다만 계속 적자 나는 회사가 한 번 흑자 전환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할 부분이 분명히 있고 아직까지 마음을 먹고 강하게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그런 주식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이 파루가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목표가를 기술적으로 얼마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손절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파루가 사실 작년까지 그렇게 적자를 막 내면서 급등이 한번 나오기도 한 이유가 그 테마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계속 나는 회사는 보통 PBR 기준으로 한 0.6배, 7배 정도까지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파루는 한 1.3배인가요? 1.3배 정도, 1.6배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전저점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신다면 4월달 저점이죠. 4월달 저점인 3,417원. 물론 이때 당시에는 권리락 전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415원 이하로 이제 종가가 마감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손절매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저점을 지켜내고 지금의 어떤 추세가 연장이 된다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 5,500원 정도까지 욕심을 한번 내보시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하겠지만요. 3,417원을 깨면은 손절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이 나오고 있고요. 5,500원이 그 추가 상승 목표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파루 때문에 고민하셨는데요. 도움 많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또 전화 연결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MPK요. MPK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3,440원에 한 9% 정도 돼요. 3,440원에 9%요. 예. 시청자님 혹시 언제쯤 매수 들어가셨어요? 그거를 제가 네. 한번 한 20%로 먹고 얼마 전에 빠져나왔는데 계속 내리는 거예요. 네. 내려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타이밍을 조금 놓쳤어요, 또. 그래서 저기 뭐라 그럴까, 손절을 해야 되는지 네. 추격 매수를 해야 되는지. 지금 시청자님 3,440원에 들어간 거 맞으세요? 네. 2,440원이 아니신 거죠? 예예. 지금 종가가 2,700원에 마감이 됐는데 네. 여기서 물량을 더 이제 늘릴까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그렇군요. 오늘 장에서 좀 오후쯤에 이 양봉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때 못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시죠? 저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미스터 피자 얘기하는 건데요. MPK 말씀하시는 네, 거세요? MPK요. 예. 그러시군요. 시청자님. 제가 잘못 네. 알아들었네요.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3,310원에 마감이 됐네요. 네네. 네. 제가 전혀 다른 그래서 주가를 이게 보고 있었어요. 네. 더 내려갈까봐 주가에 추격 매수를 할까 말까도 안 했어요. 그러시군요.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 건지, 네네네. 손절은 얼마에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리가 네. 좀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장이 좀 너무 답답했네요. 예, 요즘에 네.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한때 막 근데- 잘 올라가더니. 예. 알겠습니다. 좋을 거라고 뭐 소문은 달았는데. 그러게요. 너무 실망이 많이 크실 것 같은데 한번 네. 찾아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방법을 한번 찾도록 해보고요. 자, 두 분 중에는 어느 분께 좀 여쭤보면 좋을까요? 예, 강중구님이요. 전문가님,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예, 제가 지금 사전에 띄워준 걸로서 MPK라고 저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래갖고 좀 당황스러운데요. 요걸 좀 이 추세를 갖고 왔는데 저거 오늘 무너졌네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오늘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걱정하실 단계는 아니고 오늘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흔들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주식은 최근에 또 상승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오늘 좀 음선이 좀 많이 좀 심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요. 21선이 지금 한 3,200원 정도 되는데요. 일단 21선이 지켜진다면은 제가 보기엔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3,400원 이렇게 사셨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3,200원대까지는 좀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고점을 한번 찍고 조금 조정을 받지만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 라인 자체는 제가 3,2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고점을 다시 바꾸기 가기에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거래도 많고 조금 머무른 기간이 좀 많았기 때문에요. 일단 한 3,700원 정도 보시고요. 그 단가가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700원이요. 예, 3,700원 이렇게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이번에는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음 주에는 제가 생각에는 코스닥이 지금 반등 국면이고요. 일단 다시 한번 코스닥이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현금을 좀 아끼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추격 매수는 그럼 하지 말을까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추격 매수는 좀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단 회사 기본적으로도 봤을 때 물론 뭐 이게 좋고 뭐 그렇게 하겠지만은 지금 3분기 실적이 이렇게 1분기 실적이 이렇게 좀 뭐 뚜렷하게 좋게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모멘텀이 있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좋게 나오지 않았다면은 일단은 시장 자체가 좀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조정받는다 그러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가요? 예, 저기 네. 여기 인천 아시안 게임 네. 때까지 그 시간이 그정 얼마나 걸릴까요?
올라올 때까지 말씀이세요? 네, 네. 전문가님,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뭐 이게 단기 제가 생각하면은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면은 단기에 반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여기서 길게 끊어버리면은 조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내에 만약에 반등이 안 되고 옆으로 끌고 간다면 조금 횡보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내에 한번 반등이 된다면 21선이 지켜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님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네, 대응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1부 마지막 종목이었습니다. MPK 살펴봤고요. 저희는 광고 보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